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가 미국이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전격 체포한 것은 전 세계 친중 카르텔 몰락의 서막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공개 경고했습니다. 바트 마르코이스 전 미 연방에너지부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의 마두로 체포가 한국과 같은 중국 동맹국 해체 과정에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3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똑똑히 알아두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해를 끼칠 파워를 가진 모든 세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중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지도자는 주목하는 게 좋다면서 이 중국과 동맹을 맺은 모든 지도자 뒤에 괄호로 해서 한국의 새 정부와 EU,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정치인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국가명이 언급된 것은 한국의 새 정부 즉 이재명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마르코이스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앞선 게시물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변화 그리고 이란의 몰락 가능성은 중국의 영향력을 극도로 제한할 것이라면서 중국과 결탁해온 모든 지도자는 벼랑간 중국이 자기들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모두는 마치 격식 있는 이벤트에 바지를 입지 않고 서 있는 꿈을 꾸는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서 전 세계 친중 카르텔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두로 체포 이후에 미국에서 나오는 소식들 중에 구체적으로 한국 그리고 이재명 정권 이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뭔가 간단치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재명을 지칭해서 마두로에서 따와서 이두로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이 특수군사작전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를 기습 체포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외교 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부정선거와 독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군사작전 종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불분명하다면서 동맹국인 미국과의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것은 외교안보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자국민 보호에 소극적인 정부라면서 교민 안전 확보를 관망하지 말고 안전인력 파견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단순한 외교안보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조영술 대변인은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집권 이후 군을 동원한 반정부 시위 탄압과 무리한 국유화 정책으로 경제를 철저히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베네수엘라의 GDP는 집권 당시보다 약 80% 감소했고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6만 %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귀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최근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부정선거 논란 속에 재집권하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다면서 누적된 국민적 분노와 내부 붕괴가 결국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힘은 이어서 마두로의 몰락을 한국 정치 상황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조영술 대변인은 과도한 돈풀기,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경고를 직시해야 한다. 역사와 국제사회는 미래를 잇는 중요한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가 던지는 경고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설 고문이 한미일보에 게재된 자기 발밑을 파는 독재자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우 고문은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3일 확고한 결의라는 이름의 베네수엘라 접수작전을 펼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 압송하는 데 성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작전에 대해 단기간 내 베네수엘라 군대의 모든 작전 능력이 무력화됐다며 우리와 협력한 베네수엘라 군인들 그리고 법집행기관이 한밤중에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필자가 특별히 주목한 대목이 있다. 베네수엘라 군대의 작전 능력이 단기간 내에 무력화된 배경을 놓고 우리와 협력한 베네수엘라 군인들 그리고 법집행기관이 한밤중에 마두로를 성공적으로 체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다. 트럼프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하자면 이는 사실상 베네수엘라 내부 세력이 적극 참여한 정권 전복 쿠데타라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미국 군대의 자국 침입에 대적하기는커녕 미군의 작전에 적극 동조하거나 오히려 앞장섰다는 이야기다. 특정 법집행기관 역시 미군과 협력해 자국 대통령 체포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법집행기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일까? 사법부나 일반 행정부처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경찰 쪽일 가능성이 높다. 법을 집행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정보기관들 역시 미국에 협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폭력기관 전반이 마두로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델타포스 부대원들은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그 시각 마두로의 경호부대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나? 경호부대원들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마두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미 나온 마두로 체포 직전에 찍힌 사진 속에 단 한 명의 경호원도 포착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베네수엘라 국민의 열렬한 미군 환영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트럼프는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이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베네수엘라 국민은 오히려 축제 분위기다.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축하하는 한편 미국과 트럼프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 외신 사진들을 장식하고 있다. 이신우 전 고문은 이렇게 베네수엘라 상황을 설명한 뒤 이와 관련해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른다. 만에 하나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특이 현상이 그대로 국내에서 벌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국내 각 부문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먼저 국군은 어떻게 대처할까? 집권 세력은 자신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국군의 힘을 빌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집권 세력의 의도대로 이루어질까? 집권 세력이 군동원 즉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외친들 군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어떻게 부정당하고 짓밟혔는가를 직접 목격했다. 지난해 중장급 진급 인사 과정에서 인사 대상자들은 군 인사 관계자로부터 계엄은 내란인가라는 특정 질문을 받아야 했다. 이때 대한민국 헌법 규정이 어쩌고 하면 진급 탈락이다. 이런 공산당식 사상검증 앞에서 진급 대상자들은 어떻게 처신했나? 계엄은 내란이라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지금 내란죄 및 외환죄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따른 다수의 군 장성은 내란 혐의로 체포 구금됐고 파면당하는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진급 대상자들은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 과정을 통해 2025년 소장에서 중장 즉 삼성장군으로 진급했다. 내란이라며 정권의 요구에 입을 맞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신우 전 고문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요구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답변한 장군들, 그러니까 이 별 한 개 더 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육군 한기성 군단장, 정유수 군단장, 이상열 군단장, 이룡 군단장, 최성진 군단장, 이임수 군단장, 박성재 특수전사령관,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권혁동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훈련사령관, 박춘식 군수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해군 곽광섭 해군참모차장,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합참전략기획본부장, 공군 권영민 훈련사령관, 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합참군사지원본부장. 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현 대한민국 국군은 집권 세력의 요구대로 계엄군을 편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계엄령을 집행할까?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까? 만에 하나 베네수엘라에서처럼 미국 등 외부 세력으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을 경우 이들은 헌법을 근거로 협력을 거부할까? 아니면 주변 상황을 봐서 이들과 협력을 선택할까? 헌법을 근거로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규정이다. 현 집권 세력은 불행히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각종 보호장치들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계엄은 선포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내란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현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 법조항을 삭제하고 상부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이다. 현 집권 세력의 논리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내란이며 따라서 위법한 명령이다. 대통령 경호처의 고유한 대통령 경호 업무 역시 시민의 체포 노력을 방해하는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호처는 자신의 고유 업무가 자칫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집권 세력은 자신이 만들어낸 조치와 닥쳐올 후유증 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 상당수의 의식 수준은 이미 베네수엘라와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4일자 조선일보의 마두로 체포 사건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적혀 있었다. 한국도 환영합니다. 제발 세계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문장 한국도 환영합니다. 제발 세계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 댓글은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한 것과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에 붙은 그런 내용의 댓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